안덕현 장관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선 기간 때부터 이 관세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관세 통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사실 늑장 대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편관세라든지 지금 현재 상호관세가 실행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지금 현재 피해 사례도 속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아주 관대한 그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 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지난 2월 5일 때 그 통상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온 얘기지만 최근에도 그 전문가들이 나름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 내각의 특징이 철저한 충성파로 구성이 돼 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캐릭터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정상적인 외교 통로로는 우리가 의도한 어떤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산업계, 특히 그 전미 제조업 협회 등 상호 관세에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 산하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단체와의 협력 또 실제 지금 그러한 그 시위 등이 지금 현재 그 벌어지고 있듯이 기업이나 산업 단체 등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그 헌법 연방 법원에 대한 제소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교민단체라든지 이러한 그 산업단체들과의 어떤 그 협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또 있다. 정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이고 한 부분이기 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 의회와의 어떤 그런 협력 방안 등 또 이런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그 노력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나라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지난 4월 2일 날 상원에서 말씀하신 이파 기반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정책을 그 종료하는 그러니까 좀 무관세로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승인된 것을 사례로 삼으면서 미 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주장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피터 나바로의 어떤 고문의 역할 잘 아시죠? 네. 아까 뭐 25% 관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나왔습니다만 즉흥적으로 하여튼 25%의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일기 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핵심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또는 의회와의 어떤 그런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그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트럼프의 어떤 그 특징이 일기에서만 일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구체적인 말씀 어렵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었나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 정상 외교가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뭐 최대한 저희 강요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부처들 간에 할 수 있는 그 소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구축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뭐 앞으로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그런 유용성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오영주 장관님 그 보니까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된 그 관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조사 대상에 그러니까 한 42.8%, 한 50% 가까운 부분들이 전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우려된다, 정보가 부족하다, 좀 뭔가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러한 그 대응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줄거리의 그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수단, 그것은 모니터링하는 또는 1대1 어떤 매칭을 안내하는 그리고 수출 바우처 지원 계획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는 예, 뭐 이런 그 좀 어려움,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희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내일 저희가 이제 공고가 될 텐데요. 예. 이거는 한 달 안에 가능하면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최강이나 알루미늄은 이제 파생 상품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금 될 테고요.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가 되었기 때문에 최강 알루미늄 외에도 수출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애로가 있으면 저희가 많이 만나 보니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바우처를 쓰는 것이 가장 편하겠다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아무래도 관세 통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김한기 청장님께도 좀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IP 재산과 관련된 통상 환경이 네. 특히 이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IP 담보 대출 부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절대액 차원에서도 담보 대출 그 네. 액수도 네.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부실 담보 IP를 매입하는 해수 지원 기관의 출연금, 이게 어떤 말씀이죠? 출연금이라는 게? 이게 이제 회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은행이 이제 저희 은행에 IP를 내용은 담보로 아는데 예, 해수 지원 기구. 회수 지원 기구요. 예. 회수 지원 기구는 정부하고 금융권, 은행이 금융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금융권. 정부하고 은행이 한 50대 50으로 출연해 가지고 근데 이게 올해 예상이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해서 네. IT 강국으로 또 공공기관의 어떤 혁신의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하나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다 우리 산업의 전반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래 지향적인 어떤 다음 단계보다 현상에 지금 현재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지금 미래의 어떤 그 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알겠습니다. 자구책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거래 수익금 회수 지원 기구에서 벌어들인 거래 수익금도 여기 출연금에 출연을 해가지고 만드는 출연금 액수를 늘리는 노력도 해나가는 한편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기부 신보 등과 함께 이 부실이 난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기 지원 사업도 함께해서 부실기업 정상화 노력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